한국 증시의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의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거센 매도세에 직면하고 있다. 지난달 외국인은 한국 주식시장에서 약 43조 원 규모의 매도 폭탄을 쏟아냈으며 이는 한국 증시 역사상 월간 기준 최대 규모로 기록되었다. 외국인이 올해 들어 삼성전자를 매도한 금액은 무려 39조 5천억 원에 달하며 이는 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삼성전자가 1분기에만 약 57조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하며 한국 경제사상 유례없는 실적을 거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매도세는 매우 이례적이다. 실적 지표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나 외국인 자금은 오히려 유출되는 모순적인 현상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시급하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대거 매도하는 첫 번째 핵심 이유는 삼성전자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일종의 현금 자동 입출 금기인 ATM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글로벌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우선적으로 매각한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분쟁이나 미국의 정치적 위기 등 글로벌 금융시장의 위험 신호가 감지되면 자금은 안전자산인 달러로 회귀하려는 성향을 보인다. 한국 증시는 거래가 활발하고 외국인의 보유 비중이 높으며 특히 삼성전자는 시가총액이 한국 전체 시장의 약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거대하다. 이러한 규모 덕분에 삼성전자는 수조 원 단위의 물량을 매각하더라도 이를 받아줄 시장의 수요가 상시 존재하여 현금화가 매우 용이하다. 따라서 삼성전자의 기업 가치나 내부적 결함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현금이 필요한 외국인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매도 대상이 되는 것이다. 실제로 2026년 3월 중동 지역의 전쟁 위기가 고조되었을 때 외국인들은 안전자산 확보를 위해 한국 시장에서 자금을 대거 인출했다. 금융당국이 발표한 공식 자료에 따르면 당시의 매도세는 삼성전자의 개별 실적과는 무관한 글로벌 정세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두 번째 이유는 거대 기관 투자자들의 대규모 거래에 따른 시장 영향 효과와 그들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이다. 개인 투자자들은 외국인의 매도를 정밀한 분석에 기반한 전략적 판단으로 오해하여 공포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블랙록과 같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는 단일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 예산의 수십 배에 달하는 거대 자본을 운영한다. 이러한 거대 자본을 굴리는 펀드 매니저가 특정 지역의 비중을 조절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시장에는 수조 원 단위의 매도 물량이 쏟아지게 된다. 이는 삼성전자에 대한 신뢰 하락이 아니라 단일 기관의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계적인 매도일 가능성이 높다. 세 번째 분석 요인은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라는 운용 원칙에 따른 기술적 매도 현상이다. 기관 투자자들은 국가별 또는 자산별 투자 비중을 사전에 엄격히 설정하여 펀드를 운용한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크게 상승하여 펀드 내 한국 비중이 설정된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운용 규정에 따라 초과분을 의무적으로 매각해야 한다. 일부 패시브 펀드는 사람이 아닌 알고리즘에 의해 비중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자동으로 매도 주문이 나가도록 설계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기업의 성과가 좋을수록 주가가 상승하고 이로 인해 오히려 기계적인 매도세가 발생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다. 네 번째 이유는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하며 발생한 고환율에 따른 환차손 위험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여 국내 주식을 매수하기 때문에 환율 변동에 극도로 민감할 수밖에 없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환율이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외국인들의 투자 수익률에 비상이 걸렸다.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달러로 다시 환전할 때 받는 원금이 줄어들게 되어 실질적인 손실이 발생한다. 환율이 급등하면 외국인들은 환차손을 피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주식을 매도하고 달러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가속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외국인들 사이에 눈치 보기 게임이 시작되며 자금 유출이 또 다른 환율 상승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형성된다. 한국은행은 최근 외국인 자금의 급격한 유출을 엄중히 인식하고 시장 상황에 대한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다섯 번째 원인은 미국 경제의 강력한 흡수력과 국채금리 상승으로 인한 글로벌 자금의 미국 쏠림 형상이다. 미국 국채금리가 연 4%대를 상회하면서 전 세계 투자 자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안전자산인 국채 수익률이 높아짐에 따라 위험자산인 신흥국 주식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감소했다. 특히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역전된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굳이 위험을 감수하며 한국 시장에 머물 유인을 찾지 못하게 된다. 미국 우선주의 정책과 보호무역주의 기준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업들에게 구조적인 불확실성을 제공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글로벌 자금은 한국을 탈출하여 더 안전하고 수익률이 높은 미국 시장으로 이동하는 머니무브 현상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 핵심 요인은 AI 슈퍼사이클의 정점 도달에 대한 시장의 경계감과 중국 기업들의 추격이다.
현재 전 세계는 AI 반도체 수요 폭발로 인한 전례 없는 호황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삼성전자는 그 중심에서 수혜를 입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의 급등으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향후 100조 원대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나 금융시장 일각에서는 현재의 실적 개선이 이미 주가에 선반영되었으며 향후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피크아웃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과거 반도체 가격 급등 이후에는 항상 급격한 조정 국면이 뒤따랐던 역사적 경험이 외국인들의 보수적인 판단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중국 정부의 막대한 지원을 받은 자국 반도체 기업들이 점유율을 확대하며 한국의 시장 지배력을 위협하고 있는 점도 장기적인 위험 요소로 지목된다. 하지만 최근의 매도세가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붕괴를 의미하는 시스템 위기와는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삼성전자의 재고 수준은 역사적 저점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제품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원활하게 판매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또한 4월 들어 환율이 안정세를 보이고 지정학적 리스트가 완화되자 매도세를 보였던 외국인들이 다시 대규모 순매수로 돌아섰다. 이러한 흐름은 외국인의 매도가 기업의 펀더멘탈 변화보다는 외부 매크로 변수에 의한 일시적 현상이었음을 시사한다. 개인 투자자들은 외부 요인에 의한 주가 변동을 공포로 받아들이기보다 기업의 본질적 가치에 집중하는 전략적 태도가 필요하다. 정치적 또는 거시적 변수로 인한 급격한 가격 하락은 우량 자산을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될 수 있다. 단기적인 수급 변화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분할 매수를 통해 변동성 위험을 분산하는 관리 능력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AI 산업의 혁신은 초기 단계에 있으며 핵심 부품인 메모리 반도체의 전략적 가치는 앞으로 더욱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를 읽고 투자 호흡을 길게 유지하는 것이 자산 방어와 증식의 핵심이다. 과거의 위기 상황에서 공포에 굴복하여 손실을 확정지었건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투자자의 자세이다. 외국인 매도의 이면에 숨겨진 다양한 논리를 정확히 이해할 때 비로소 시장의 변동성을 통제하고 수익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삼성전자는 실적 호조라는 견고한 기초 위에 일시적인 외부 파고를 겪고 있는 상태로 해석된다.